그닥 안녕하지 못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오늘 달러 인덱스 차트 조금 올라갔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귓방맹이를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긍정적인 소식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사람 무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반등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런던 업그레이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사람들 뭐하나요? 업그레이드를 맞이해서 이더리움 매수 들어가야죠. 이더리움 매수 고고싱을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 자체는 이틀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미국 증시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써서 보고 있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떨어지면은 보통으로 미국 증시에 안 좋거든요. 계속해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함께 미국 증시가 고점을 찍었다. 조만간에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런 징조가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 경제 블로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와르르르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미국 증시가 또 비트코인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비트코인에게 좋지 않겠죠? 그와 동시에 연준 이사 중에 한 명이 다시 한번 또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증시가 약간 술렁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자, 그런가 하면 이런 기사도 나왔었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자 이 마귀 할멈이 나와가지고 미국의 빚이 28조 달러다. 미국의 디폴트 공포가 오고 있다. 10월 최악의 사태를 각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일은 사실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돈 더 찍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저런 상황, 혼란한 상황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이 비트코인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는 국내에서도 시끌시끌한 소식. 농협은행이 빗썸과 코인원의 암호화폐 입출금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딱 들으면은 네가 뭔데 그런 걸 요구해 라고 반발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농협 입장에서는 일단 내가 갑이다 이거죠. 내가 갑이기 때문에 니들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실명 계좌 끊어버린다 라고 하면은 빗썸과 코인원은 찍소리도 못하고 바닥을 박박 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다행히 원화 입출금을 막는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거래소 내에서 사고팔고 원화를 빼는 것,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거래소 밖으로 암호화폐를 못 나가게 막아달라는 거죠. 이거 혹시 농협이 은근히 가두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들이 또 어디서 못된 것만 주워 들어가지고. 자, 아무튼 이 투자자들 중에 다른 거래소에서 이제 코인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들고 있는 원화를 빼서 원화로 바꾼 뒤에 다시 입금을 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수수료가 더 나갈 수 있다라고 거래소 관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빗썸과 코인원 사용자들께서는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미국 은행협회에서 꽤 괜찮은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들이 새로 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 내에 있는 은행들은 암호화폐 기업들과 제휴를 고려해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은행들로 하여금 어떠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놨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커스터디, 월렛, 이자 계정, 결제, 대출, 거래 지원 등등으로 은행들도 암호화폐 업계와 손을 잡고 함께 암호화폐 세상으로 뛰어들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근데 어제 어떤 나라 금융감독원에서 이 G20 국가들의 대부분이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구라를 쳤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나라였었더라. 시민들이 얼마나 만만하면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칠까? 참 기가 찹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그리고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한 SEC의 신임 위원장인 게리 겐세이가 아니라 게리 겐슬러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게리 겐슬러가 굉장히 좀 복잡한 시그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암호화폐 더욱더 강력한 투자자 보호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더욱더 강력한 규제를 들고 나오겠다라고 엄포를 놨는데, 그와 동시에 모든 ICO 코인은 증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거래소에 가면은 50개 이상의 토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은 증권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했거나 암호화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 말인 즉슨 SEC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소송을 걸어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진짜 미국에서 나가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는 이어서 매체를 통해 또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ETF를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지만은 ETF에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병 주고 약 준다. ETF는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사토시 나카모토는 진정한 혁신을 이뤘다. 또한 비트코인은 금융과 돈의 변화를 더욱더 빠르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앞에 있었다라면 과감하게 게리긴슬러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네요. 자, 아무튼 비트코인을 인정하면서도 암호화폐 업계를 더욱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외치고 있지만은 정작 투자자들이 돈을 넣은 이 코인들 같은 경우는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려고 증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리 겐슬러. 반질반질한 이마에 딱밤을 한 대 놔주고 싶습니다. 자, 한편 중국의 인민은행,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암호화폐 거래를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중국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딱 봐도 이 자유를 상징하는 비트코인, 그런 비트코인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공산당. 비교가 되죠.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신나게 올라가고 있었던 에이다. 그 상승의 배경에는 일본 거래소의 첫 정식 상장이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상장 시기는 8월 하순. 일본에서 ICO까지 진행을 했었던 에이다인데 정식 상장이 조금 늦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소식과 함께 에이다 열심히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어서 코인쉐이스가 공유한 데이터에 따르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자금들이 흘러나와서 XRP와 에이다로 많이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네요. 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비트코인은 가격이 회복하고 있을 때 그때도 계속해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재를 코앞에 앞둔 이더리움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데 이 자식들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 칼다노 재단에 투자를 받고 있는 코티 같은 경우도 이번에 비트코인.com 익스체인지에 상장되게 되면서 오늘 가격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도시 마이애미에서 마이애미 코인 미아를 출시를 했습니다. 해당 토큰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통해서 도시 인프라 확장 및 도시 행사에 사용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용자들은 미아 보유를 통해서 STX 및 비트코인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럽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부터 구글에서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나 지갑 광고가 허용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벡트에서 퀴즈노스라는 샌드위치 체인점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일부 매장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맛있나요 여기? 괜히 사진을 보니까 또 배가 고파지는데, 다음으로서는 약간의 재탕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트코인들이 거래소들로부터 출금이 되었다는 소식들이 계속 나왔었죠. 저번 달에만 이제 10만 개 정도가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자, 보통 이런 현상이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열심히 올라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비트코인은 언제쯤 다시 올라가게 될까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소식이기도 한데 비트코인 잭이 다시 한번 재탕을 하고 있어가지고 가져가 봤습니다.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단기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2020년도 3분기부터 2021년도 2분기까지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오자 그때 장투자들은 그들이 들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팔아치웠고 비트코인 가격은 55% 이상 빠졌다. 그리고 그때 팔았었던 장투자들이 최근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사서 모았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55% 빠지는 동안에 고래들은 재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잠깐 들어왔었던 사람들 돈 다 꼴고 나갔죠. 그러면서 매체들이 한몫했습니다. 비트코인 2만 달러 간다, 14,000달러 간다라고 하면서 겁을 팍팍 주니까 다 도망 나갔죠. 한마디로 돈을 고래들에게 갖다 바친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자, 과연 고래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을 펌핑 시킬까? 여러 가지로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랜만에 쭈기용 대표의 트윗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자,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겁나게 사들이고 있다. 청소기로 비트코인을 빨아당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9% 이상의 거래가 지금 장외거래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누굴까? 잘 알려진 큰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지금 쇼치고 있는 사람들, 쇼쟁이들은 나중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겠다.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 이렇게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현상이 옵션 거래에서 일어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자, 2021년 12월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계약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꽤 있다라고 하네요. 자, 2021년 말까지 20만 달러.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엄청나게 희망회로를 돌렸었던 판테라 캐피탈의 CEO도 비트코인이 연말에 9만 달러, 1년 내 12만 달러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말까지 20만 달러.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장난으로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나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상승형 채널에서 하방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서 기술적으로는 36,60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테드토크 매크로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36,480달러에서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34,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했는데요. 이렇게까지는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떡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외치는 크립토 벌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페넌트를 그린 다음에 10만 달러 이상까지, 5파 목표가는 14만 달러인데 그 정도까지 가고 이번 상승장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시기는 2022년도 초반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이 과연 뒤돌아서 가지고 다시 달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게리 겐슬러가 ETF를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승인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 비트코인이 고전한다 할지라도 상위 시총, 상위 2, 3위 정도 되는 암호화폐가 크게 폭등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또 같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기대를 좀 해보고, 반대로 지금 퍼지고 있는 이 전염병 변종과 함께 더불어가지고 미국의 부동산 시장 및 증시도 계속해서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온 소식들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재밌었다, 좀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도 토마토밭에 샌드위치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